안녕하세요. 건설안전기사 시험, 특히 그 작업형 시험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시험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인기 채널 신기반기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합격으로 가는 패턴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시험 합격의 핵심은 단순히 모든 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결은요, 시험의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지, 심지어는 시험 문제의 오류까지도 간파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숨은 패턴을 읽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공부 방식을 확 바꿔줄 5가지 핵심 영역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험 문제 해독부터 필수 장비, 위험 시나리오, 숫자 암기, 그리고 시험이 틀렸을 때 대처법까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문제 해독입니다. 신기반기 분석에 따르면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는 소위 보너스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출제돼서 미리 준비만 해두면 정말 거저먹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보너스 문제는 대체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바로 현장 장비 파트입니다. 시험에서는요, 건설 현장에서 매일 쓰는 장비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지식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영상으로 용접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고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 장비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장비들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이렇게 눈에 띄는 큰 장비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샤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품의 점검 사항까지 아주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부품 하나를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게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장비를 아는 걸 넘어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떤 위험한 행동과 상황이 벌어지는지 포착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작업형 시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자주 나오는 사례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작업자가 멀쩡한 통로를 놔두고 비계 바깥쪽으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요. 심지어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죠.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이 2가지 명백한 위반 사항을 정확히 짚어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골 문제입니다. 백호와 파이프가 얽힌 사고인데요. 이럴 땐 사고의 종류,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부상을 입힌 물체, 즉 가해물이 뭐고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인 기익물이 뭔지를 구분해서 답해야 합니다. 꽤 까다롭죠? 자,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 바로 숫자 암기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많은 문제들이 이 핵심 숫자나 규격을 정확히 외웠느냐에 따라 정답과 오답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략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건 여러분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핵심 숫자들을 한데 모아놓은 말 그대로 족집게 요약 노트입니다. 사다리 연장한 60cm 이상, 비계 통로 폭은 40cm 이상, 이런 식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이 화면은 그냥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이걸 더 쉽게 외우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기반기 채널에서 알려준 꿀팁인데요. 추삼락이, 이 4글자만 기억하세요. 추락 방호망은 3m, 낙하물 방지망은 2m. 어때요? 정말 입에 착 달라붙죠? 자, 숫자 7%.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와이어로프의 직경 감소 한계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직경이 무려 16.67%나 감소한 와이어로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뭐 한계치인 7%를 훌쩍 넘었으니까 볼 것도 없이 정답은 폐기가 되는 거죠. 이 숫자를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시험이 항상 완벽하고 공정할까요? 아닙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잘못 나왔을 때 신기반기 운영자분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안전모의 성능 기준을 물어봤는데 정작 선택지에는 안전모 부품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질문이랑 보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답을 고를 수가 없었겠죠. 명백한 출제 오류였습니다. 바로 이때 신기반기 운영자분이 모든 수험생을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바로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요.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전원 정답 처리였습니다. 기관이 오류를 인정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험의 규칙을 잘 아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필수 장비 기준은 무조건 마스터하세요. 둘째, 영상에서 위험 요소를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을 반복하세요. 셋째, 핵심 숫자들은 나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시스템을 이해하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시험의 패턴이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건 그냥 수동적으로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의 패턴을 읽어내는 능동적인 공부로 전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합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페이팅입니다.